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정청래 이제 대표죠. 선출이 됐습니다. 강력한 개혁을 외쳤던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수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신데요.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두 후보가 모두 다 훌륭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초반부터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으로 좀 우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정청래 의원의 전투적인 이미지가 좀 표심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일단 처음에 이 당대표 선거를 시작할 때 의원총회에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식장 같다라고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화면을 보니까 또 두 분이 손을 잡고 끝난 것 같아서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정청래 후보가 좀 먼저 이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박찬대 후보는 좀 이 선언이 늦어지는 점이 있었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청래 후보는 이제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이 많다고 하는 호남의 그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좀 호남 민심을 그때부터 좀 다잡았던 것이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 말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두 후보 모두 훌륭하긴 한데 지금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 당이다, 전환길 당이다, 내란의 협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니 본래는 여당 대표들에게 좀 안정감이라던가 일부분 협치가 요구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치보다는 전투사가 필요하다 이런 민심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 권리당원 투표에서 지금 정청래 당시 후보가 66.48%로 훨씬 높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원내 상황이든 원외 상황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점을 더 내세워온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생중계가 또 아래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모두에서 정청래 후보가 60%를 넘으면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대의원 득표율이 일단 박찬대 후보가 53%로 유일하게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종 합산이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당대표죠. 이제는 61.74%로 굉장한 득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정청래 의원,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제 이끌어 갈 텐데요. 이제 앞으로의 민주당은 어떤 방향을 이끌 거라고 보이세요? 네, 아까 이제 원건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원들은 강력하게 내란 종식과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정청래 이제 당대표에게 보낸 만큼 우리가 내란 세력과는 정말 결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번 세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당대표께서 보여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내란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이 파면되기 거기까지 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집회를 전국에서 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 국민의힘 관련한 그 지자체장들도 그 극우 세력의
집회에 올라가서 뭐 애국가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뭐 불끈 주먹을 쥐고 뭘 한다던가 그 혐오적인 발언을 내쏟는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 권력도 내란 종식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결연한 표정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정청래와 박찬대는 헤어지지 않는다. 더 강한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똘똘 뭉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선거 상황도 우리가 녹록지 않았다고 저는 전망을 하는 것이 계엄이라는 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선에서 보면은 상당수의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대선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앞으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혁과 더불어서 잘사니즘, 먹사니즘, 개혁 입법과 더불어 민생 입법도 잘해야 된다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 당선자가 강조를 했듯이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말 민생 과제를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런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축사 영상을 보냈잖아요. 거기서도 새로운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이 최고위원들의 면면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황명선 최고위원, 신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개혁도 얘기를 하지만 자치분권과 기본사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브랜드가 있으신 거죠. 기존에 이제 이미 선출되었던 최고위원들 보시면 전현희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투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경제 이슈도 잘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최고위원들 보면은 뭐 안보의 김병주 최고위원도 있고 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이 잘 조화롭게 돼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당이 참 잘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마음, 뭐 원심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던데요. 원심과 당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이 당심이 조금 이제 차이를 보였었어요. 원심은 박찬대 후보 쪽으로 좀 몰렸던 것 같고 당원들의 마음은 좀 정청래 후보 쪽으로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명심과 의심과 당심이 사실 뭐 다 비슷하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원심, 의심이라고 불리는 네. 그것들은 최근에 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152명의 뭐 의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뭐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후보가 그동안 그러니까 내란 종식 과정에서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보여준 그 리더십의 미 어떤지를 잘 아는 그래서 옆에서 잘 보고 지켜봤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수락연설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다. 당의 모든 활동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당대표가 당선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일화를 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천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예, 맞아요. 컷오프 당했다. 우리 이제 표현을 쓰는데 컷오프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떨어진 사람들이 뭉쳐서 전국에 오히려 우리 당 후보들을 찍어달라 이렇게 유세를 했던 거 이게 당시에는 그냥 본인 개인의 스토리였지만 지금 어쩌면 당원들은 고생했다. 정청래 그래 당신 고생했어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일부분 이런 것도 영향이 미쳤다 생각이 들고요. 또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개혁의 큰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개혁해야 된다. 그게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되려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청래 지금 당선자에게도 공천에 대한 개혁
당원 중심 개혁을 해라.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찬대 후보님이 그걸 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분이 이런 걸 계속 호소하다 보니 당장 본인이 선거에 나갈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개혁 공천을 하기를 바라는 권리당원들에 많이 좀 투영이 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표 분석을 해보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지금 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 강제해온 것을 또 권리당원들이 유심히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전당대회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저희 댓글 보니까 좀 이제 낙선하신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새로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신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민주당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 각 지지자들께서 뭔가 좀 과열 양상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게 좀 어떻게 잘 봉합될 수 있으려나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양 진영 모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댓글로서 잘 안 된 우리 박찬대 후보도 같이 지지해 주시고 정말 강한 민주당 그리고 개혁적인 민주당을 같이 응원해 주시는 당원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함께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또 성공을 같이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또 내심 기대가 되는데요. 정청래 그 당대표 지금 당선자가 마지막 연설을 제가 열심히 들었더니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네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당내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내란 세력과의 싸움을 민주당 당대표 중심으로 할 테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서 개혁과 민생의 과제를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한 것 같고 험한 일, 굳은 일 제가 하겠다. 이 말이 되게 사실 직설적 표현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협치, 통합, 안정 대통령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사실 차기 당대표도 당연히 이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전 부대변인께서 앙금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쪽 모두 너무 열심히 이번에 선거운동 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당원들 대상으로 직접적 접촉도 하시고 전국 돌면서 수해 자원봉사 다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당내 선거에 투입됐던 에너지가 절대 저쪽 당의 어부디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당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의 과정은 어쨌든 새 리더에게 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님이 박찬대 후보님을 지지하셨던 많은 당원들도 다독이면서 당내 차기 인선이라던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통합의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좀 말은 쉽지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해낼 어렵지만 거라고. 또 잘 해내실 거라고 한번 기대 걸어봅니다. 예. 아니 이재명 정부의 1기 민주당 당대표 아니십니까? 네. 예. 또 통합의 메시지도 그리고 행위로도 잘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